자, 이어서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잘 파는 전략 알아보는 위기의 종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위기의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위기의 종목은 이제 기아차입니다. 네, 사실은 이 종목이 이제 9월 달까지만 해도 네. 미국 쪽에 SUV를 좀 잘 판매하면서 이 주가의 흐름이 약간 코스닥처럼 네.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상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로 이제 속절없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1,000원 라인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 부분을 깼기 때문에 사실 하방이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차트를 키워서 보면요, 차트를 키워도 이제 일봉으로 좀 보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하방이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일단은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아차, 특히 뭐 현기차가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조금 어려운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잔류한 만큼 아무래도 주가의 부진은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중국에서도 이제 자동차 출하량이 약 8% 이상 지금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실적도 안 좋고 자동차 출하량도 안 좋으면은 당연히 뭐 이제 전망이나 이런 부분도 좀 어둡겠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제 무역 전쟁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그런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소비에 대한 그런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들은 좀 현대랑 기아에게는 조금 안 좋은 식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주가가 하향 조정 나와주고 네. 있고 실적이 똑같이 안 좋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년에는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개별 모멘텀까지 조금 안 좋은 종목을 굳이 보유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 의미 있는 라인을 깼을 때 조금 손절을 진행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나 너무 낙폭이 심해서 지금 바로 매도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전저점을 다시 한번 종가상 이탈하게 되신다면 일단 미련 없이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추가적인 하락폭을 제한하는 그런 좀 리스크 관리 방법으로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동차 부품 쪽 상황은 어떨까요? 사실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해요. 이제 부품주들이 대부분 이제 현대나 기아에 네, 좀 그렇죠. 많이 납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가 이제 조금 해롱해롱하고 있으면 네. 좀 따라서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들도 좀 같이 연계성 있게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이제 대표적으로 종목들 좀 볼까요? 뭐 만도 같은 거 봐도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저점 부분에서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흐름들이 좀 현대기아랑 좀 비슷하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동차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중국 시장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부품주들도 당연히 조금 힘든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차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바로 두 번째 위기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기의 종목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위기의 종목은 아까도 간단하게 좀 언급드렸던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좀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시총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장주니까 거의 다 갖고 계셔요. 게다가 지금 분식회계에 대한 그런 논의가 다시 한번 부각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60만 원에서 이제 과거 이 34만 원까지 주가가 토막이 났었거든요. 분식회계 네. 이슈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관련된 흐름에서 조정을 좀 많이 받다가 이제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면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다시 좀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지금 이제 위기의 종목인 게 이 매물대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는 이 라인을 좀 깰 것 같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라인 깨고 내려가면은 단기적으로 전저점까지 그냥 쭉 밀릴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해서 네. 이런 좀 종목들이 좀 중요한 방어선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사실은 뚫리게 되면은 이제 밀리는 게 약간 전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전쟁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있는데 그 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다 점령이 당하잖아요. 주가도 똑같아요. 이렇게 방어하면서 열심히 버텨주고 있는데 그 힘으로 찍어 눌리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방어선까지는 쭉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적도 지금 굉장히 반토막이 났죠. 사실은 이제 바이오 섹터가 실적을 좀 많이 보는 섹터는 아닙니다. 원래는 많이 보는 섹터는 아닌데 사실 이제 신약이나 임상 실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가는 종목인데 요번에 이제 분식회계나 이제 이제 뭐 대표가 좀 구속되거나 이제 네이처셀의
그 대표 구석이죠. 이러한 흐름들로 봤을 때 이제 투자자들도 바이오주 이거 기대감으로만 투자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흐름들로 봤을 때 이제는 좀 실적도 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연구개발비 관련된 이슈가 이제 자산으로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무형자산으로 하는지 여부를 좀 많이 체크를 네. 한 게 이러한 그 실적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다. 단기적인 악재도 있고 실적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러한 악재적인 그런 흐름 때문에 주가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을 지금 이탈할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방이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봐서 이제 위기의 종목으로 조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기를 맞은 투자 이유의 종목으로 오늘 이 시간은 기아차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